그날 저녁, 시댁 식탁에서 매형의 입술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여자라면 매일 이렇게 속삭여줄 텐데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를 스치자 나는 포크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폭로해 모든 걸 파괴하리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끌어들일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지은이다.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자란 여자,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30살 남편 준호는 착한 사람이지만 늘 가족 앞에서 나를 지키지 못했다. 시댁은 전통적인 집안, 아버님은 은퇴한 교사, 어머님은 가정주부, 그리고 매형 그놈, 성준. 그는 성공한 변호사로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매형의 아내, 즉 재수 씨는 늘 웃는 얼굴로 모든 걸 참아내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날 추석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게 변했다. 식탁은 풍성했다. 어머님의 손수 만든 갈비찜과 잡채가 놓여 있었고 아버님은 TV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시곤 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아버님의 말씀에 매형이 웃으며 대꾸했다. 아버지,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한 거죠. 그의 눈이 나를 스치자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매형의 시선이 이상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그의 손이 스치듯 닿는 느낌.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이제는 확신했다. 그는 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 속삭임이 터지기 직전 나는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걸 느꼈다. 왜 나지? 왜 이런 짓을 해? 재수 씨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포크를 내려놓고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지만 가족의 눈이 나를 향해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어머님의 말씀에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이게 피곤함인가? 이건 공포야. 저녁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 방으로 물러났다. 남편과 나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노려봤다. 내가 내 여자라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하필 나일까? 나는 평범한 회사원, 특별할 것 없는 여자. 매형은 왜 재수 씨를 두고 나를? 재수 씨는 아름답고 착하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인데. 내 안에서 질투와 분노가 섞였다. 아니, 질투가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가족이란 게 뭔가? 믿음과 보호가 아니던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재수 씨와 마주쳤다.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그녀가 물었다. 어제 매형이랑 무슨 얘기했어? 웃는 거 봤어.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말할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하지만 침묵은 죄악이었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매형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재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속삭임을 그대로 전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럴 리가 없어. 오해일 거야.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다. 재수 씨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 알았을 터. 우리는 그날 오후 시댁을 빠져나와 카페로 갔다. 언니, 나도 믿기 싫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재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성준이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변호사 일이 힘들대의 변명이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스트레스. 그게 핑계가 돼. 하지만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털어놨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의 반응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왜 나를 믿지 않아?
가족이라서 우리는 싸웠다. 너 오해한 거 아냐? 그의 말에 나는 소리쳤다. 오해. 내 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준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왜 이 집안에 들어왔지? 사랑 때문에. 이제 후회돼. 며칠 후, 매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일 미안해. 술김에 실수했어. 술. 그날 그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나는 재수 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언니, 증거를 모아봐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우리는 매형의 핸드폰을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위험한 짓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시댁에 다시 간 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다. 매형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했다. 이번엔 안 당해 속으로 다짐했다. 저녁 식사 중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족이 제일 중요해. 서로 믿어야지.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렸다. 믿음. 여기서 누가 믿을 수 있나? 재수 씨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대로 그녀가 매형의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확인할 터였다. 그 순간 재수 씨가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우리는 모두 달려갔다. 그녀의 손에 매형의 핸드폰, 그리고 화면에 뜬 메시지들. 나에게 보내려던 메시지, 너만 생각해. 재수랑은 끝났어. 매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아버님의 손이 떨렸다. 성준아, 이게 무슨 짓이냐? 지옥이 열렸다. 가족회의가 소란스러웠다. 어머님은 울었고 아버님은 매형을 나무랐다.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서 내 안의 감정을 느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이건 정의야.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지? 재수 씨가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지은아. 내 덕분에 알았어.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폭풍의 한가운데였다. 매형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 진심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재수 씨는 이혼을 선언했다. 더 이상 못 참아. 이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그녀를 지지했다. 언니, 강해져야 해. 속으로 응원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내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준호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그는 나를 탓했다. 왜 재수 씨한테 말했어?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가족. 내 형이 나를 가족으로 봤어. 우리는 매일 싸웠다.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준호의 외침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 때문에. 피해자는 나잖아. 밤마다 혼자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 시댁에서 쫓겨난 매형은 호텔로 갔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미안해. 용서해줄래? 그의 목소리가 애처로웠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용서. 불가능해. 전화를 끊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매형이 연락했어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답했다. 고마워. 이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재수 씨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매형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싸웠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수, 그의 주장이었다. 법정에서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날 매형이 속삭인 말은 명확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판사의 눈이 나를 향했다. 믿어줄까?
속으로 불안했다. 재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소송 과정에서 매형의 과거가 드러났다. 사무실 여직원과의 불륜, 여러 건이 성희롱 의혹. 그는 집안의 자랑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아버님은 충격에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어머님과 함께 지키며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한마디에서 시작됐어.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나를 안았다. 미안해, 지은. 내가 옳았어. 그의 사과에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하지만 늦지 않았어. 재수 씨와 나는 가까워졌다. 그녀는 새 직장을 구했고 독립했다. 너 덕분에 깨달았어.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대.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나 자신을 지켜야 해. 매형의 이혼은 성사됐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명예, 가족. 하지만 내 안에서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복수가 이겼지만 행복은 어디에? 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가족의 배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거야. 상담사의 말에 준호가 나를 봤다. 지은아, 사랑해.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매형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밤에 악몽을 꿨다. 그의 속삭임이 들리는 꿈. 어느 날 매형이 시댁 앞에 나타났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그는 무릎 꿇었다. 아버님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어머님의 눈물이 그를 멈췄다. 아들아, 왜 그랬니? 가족이 다시 모였다. 매형은 울며 고백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변명일 뿐이지만 그의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님의 엄격한 교육, 실패의 두려움. 그게 이유가 돼.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재수 씨가 말했다.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안 봐. 그 모임에서 나는 침묵했다. 내 안의 감정이 복잡했다. 용서. 쉽지 않아. 하지만 가족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다.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용서가 필요할까?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이혼 후 재수 씨는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카페를 열었고 나는 자주 들렀다. 지은아, 내가 내 구원자야. 이 그녀의 미소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구원자. 나도 구원이 필요해. 매형의 사건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어. 너무 아파. 준호와의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섹스리스가 됐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매형의 속삭임이 떠올랐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책했다. 준호는 이해하려 애썼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의 인내에 감사했지만 미안함이 컸다. 내가 망가뜨린 건가? 어느 날 매형에게서 편지가 왔다. 지은아, 진심으로 미안해. 내 삶을 망쳤어. 그의 글씨가 떨렸다. 나는 편지를 찢었다. 미안. 그게 다야. 하지만 밤에 그 내용이 맴돌았다. 그도 인간이야. 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 재수 씨에게 보여줬다. 그녀는 한숨 쉬었다. 그 사람, 변할 수 있을까?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님의 생신. 매형은 초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나타났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의 모습이 초췌했다. 아버님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짓을 잊을 수 없어. 어머님은 울었다. 아들아, 가봐. 그 장면에서 나는 공포를 느꼈다.
이게 가족의 끝인가? 모임 후 준호와 산책했다. 형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그의 팔에 기대며 나는 생각했다.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할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내 아픔을 공유해. 준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나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재수 씨의 카페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심리상담사였다. 도와줄게. 그녀의 제안에 나는 상담을 시작했다. 그 속삭임이 트라우마가 됐어요. 내 고백에 상담사가 말했다. 용서가 자신을 위한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다. 용서. 나를 위해? 매형의 소식이 들렸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속죄하려는 것 같아. 재수 씨의 말에 나는 놀랐다. 변할 수 있나?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연기일지도. 준호가 말했다. 형을 만나보자. 그의 제안에 나는 거부했다. 아직 안 돼. 시간이 흘렀다. 추석이 다시 왔다. 시댁 식탁에 앉아 나는 지난 해를 떠올렸다. 그 속삭임이 모든 걸 바꿨어. 가족의 대화가 조심스러웠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재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매형이 문 앞에 섰다. 축하드려요. 아버지. 그의 손에 선물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은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 순간 가족이 재회했다. 매형은 나를 보며 고개 숙였다. 미안해, 지은아.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나는 침묵했다. 용서할까? 속으로 고민했다. 재회의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매형의 고백이 이어졌다. 내 잘못을 인정해. 변하겠어. 재수 씨가 말했다. 믿어볼게. 하지만 나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가족의 눈이 나를 향했다. 내 결정이 중요해. 그날 나는 용서의 문을 조금 열었다. 용서의 길은 험난했다. 매형이 가족 모임에 나오게 됐지만 나는 불편했다. 그의 시선이 스치면 과거가 떠올랐다. 정말 변했나? 의심이 들었다. 재수 씨는 재결합을 고려했다. 그 사람이 노력해. 그녀의 말에 나는 조언했다. 조심해. 언니. 내 안에 두려움이 컸다.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그는 말했다. 내가 내 전부야.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하지만 트라우마가 여전했다. 밤에 악몽을 꾸면 준호가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매형의 변화가 보였다. 그는 상담을 받았고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과거를 속죄해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봤다. 진심인가 궁금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준이가 변했어. 용서해주자. 어머님도 동의했다. 가족의 압력이 느껴졌다. 나만 외로운가? 어느 날 매형과 마주쳤다. 카페에서. 그는 사과했다. 지은아, 내 아픔을 이해해. 용서 안 해도 돼. 그의 말에 나는 말했다. 왜 그랬어? 그는 고백했다. 외로웠어. 재수와의 관계가 무미건조해서 그의 솔직함에 놀랐다. 그게 이유. 하지만 공감이 갔다. 누구나 약점이 있지? 그 대화 후 내 마음이 변했다. 용서가 자유야. 상담사 말대로. 재수 씨에게 말했다. 언니, 재결합해도 돼. 그녀는 울며 안았다. 고마워. 매형과 재수 씨의 재결합이 결정됐다. 가족이 축하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감정을 느꼈다. 이게 치유인가? 준호와 나는 아이를 가졌다. 임신 소식에 가족이 기뻐했다. 매형이 말했다. 조카가 태어나면 좋은 삼촌이 될게. 그의 약속에 나는 웃었다. 믿어보자. 임신 중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그 속삭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출산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매형이 재수 씨의 손을 잡고 있었다. 변했어 느껴졌다. 아기가 태어났다. 딸아이. 예쁘다. 모두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 아이의 탄생이 가족을 하나로 묶었다. 매형은 정말 변했다. 봉사활동을 하며 가족을 챙겼다. 과거를 잊자. 그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용서했어. 내 안의 짐이 가벼워졌다. 재수 씨와 매형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준호와 나는 부모가 됐다.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지은아, 고마워. 준호의 말에 나는 말했다. 너도. 우리의 사랑이 깊어졌다. 시댁 모임이 잦아졌다. 식탁에서 웃음이 넘쳤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가끔 나타났다. 아이가 올 때 그 속삭임이 떠올랐다. 잊지 마. 자신에게 말했다. 상담을 계속 받았다.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아. 관리하는 거야. 상담사의 조언을 따랐다. 매형의 성공 스토리가 뉴스에 나왔다. 변호사에서 봉사자로 그의 인터뷰를 봤다. 가족의 배신으로 깨달았어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성장했어. 가족 여행을 갔다. 부산에서 바다를 보며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가족이야. 모두가 웃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생각했다. 그래, 이게 행복.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랐다. 3살이 된 딸아이는 가족의 기쁨이었다. 매형은 좋은 삼촌이 됐다. 조카야, 삼촌이 사랑해. 그의 말에 아이가 웃었다. 재수 씨와 매형은 2번째 아이를 가졌다. 가족이 커졌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 침묵을 깬 순간 제목이었다. 출판됐다. 독자들이 공감했다. 용서의 힘. 내 메시지였다. 시댁 식탁에서 다시 모였다. 추석. 모두가 웃었다. 매형이 말했다. 그날 미안해. 나는 대답했다. 지났어. 이제 행복하자. 그의 눈에 감사가 보였다. 가족의 사랑이 모든 걸 이겼다. 지옥에서 벗어나 우리는 빛을 찾았다. 이게 삶이야. 속으로 다짐했다. 끝없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강해졌다.